이른바 인해 전술처럼 해가지고 뭐 10,000명 이상이 탄원서를 막 10,000장 이상 냈다고 진짜 안 봅니다. 판사님들도 진짜 정말 다양하시죠. 맞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뭐 MBTI로 뭐 F 성향인 분들도 계시고 T발 C 한번 하는 경우처럼 판사님 이제 더 이상 원고랑 피고 탄원서 내면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재판부도 있었거든요. 뉴진스 어도어 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 그리고 뉴진스 부모님들의 탄원서는 최근에 이마이전 씨가 어더워에 민희진 대표 탄원서를 써준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사에서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논란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도대체 그 탄원서가 뭐길래 그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탄원서는 쉽게 말해서 그냥 탄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봐달라, 잘 부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사실. 그게 막 법률적으로 치열한 법률 의견이 담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감정적으로 이 사람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또는 이 사람이 평소에 행실이 이랬다라는 거를 이제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을 하는 거죠. 거의 내용이 다 틀려 천차만별에 어떤 경우는 이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다,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 사람 죽일 놈이다, 근데 이 놈은 거의 사회적인 쓰레기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요. 그냥 맞아요.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는 거예요. 탄원서라는 제목 하에. 그럼 방금 탄원서라는 게 누군가를 도와달라고 선처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쟤 나쁜 놈이라고 그렇죠. 엄청 많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탄원서도 민사 절차, 형사 절차, 가사 절차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형사 절차 같은 경우는 피해자 입장에서 탄원서를 나가기도 하고, 또 피고인 입장에서,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친한 사람들 또 탄원서를 내기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탄원서를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친구들은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이면 이놈 진짜 나쁜 놈이고 이 놈 때문에 내 친구가 사회생활 아예 못하고 맨날 울고 있습니다 하면서 징역 한 10년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탄원서도 있고, 반대로 내 친구 진짜 착한 애인데 좀 봐주세요, 원래 이렇게 할 애가 아니거든요 판사님, 그렇게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사, 민사, 가사 이렇게 크게 재판이 있잖아요. 근데 형사 재판에서 나오는 탄원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피고인 입장에서 내는 탄원서가 있고, 또 하나가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내는 탄원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피해자는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뭐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럼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라고 탄원서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 탄원서는 성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의견이에요. 피해자의 진술과 의견은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판사님들이 반영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고, 두 번째로 피고인,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내 지인들이, 가족들이 이 사람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번에 한 번 실수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는 탄원서를 내면 그게 유무죄를 가리는 요소는 아니겠지만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민희진 씨 그 탄원서만 10,000명 이상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 그게 이른바 인해 전술처럼 해가지고 뭐 10,000명 이상이 탄원서를 막 10,000장 이상 냈다고 칩시다. 판사님이 그 탄원서를 현실적으로 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라는 거에 제 의견을 걸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탄원서 중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뭐 내용은 똑같이 해서 내는 탄원서도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장담하건대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관련자들, 사건에 약간 참고인 정도라든지 뭐 증인 적격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탄원서들은 조금 효력이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민사 절차 중에서 가처분은 좀 달라요. 이번에 민희 사건이 터졌던 가처분은 주총결이 나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사 절차는 증인 부르고 천천히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니까 판사가 민희진이 나쁜가, 방시혁이 나쁜가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가처분은 금방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빨리빨리 결정을 서면으로밖에 못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판사님 지금 이 가처분 이거 이렇게 내면 우리 민희진 씨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네, 이거 원래 실제 사건은 본안에서 다퉈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처분 사건에서는 탄원서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화제가 되는 사건들에 이렇게 탄원서가 막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도 느껴지겠네요. 재판이라는 거는 결국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원고와 피고의 노력이잖아요. 근데 그 탄원서가 많이 제출이 되면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게 누군가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유죄와 무죄를 가르거나 또는 민사재판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절대로 아닌데, 원고가 주장을 잘 했고 입증을 잘 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탄원서가 들어오면 그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가 재판 기록을 보진 못했지만 뉴진스 어도어 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 그리고 뉴진스 부모님들의 탄원서는 분명히 결과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도어의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어도어의 가장 큰 자산은 사실 뉴진스가 맞잖아요. 뉴진스 본인 멤버들이 우리 민희진 대표의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서 계속 유지시켜 주세요 라는 의견을 내고
내거나 부모들이 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재판부가 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탄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고요. 내는 것 자체가 칭송받을 일도 아니지만 뭐 지탄받을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너무 흔한 절차여서. 그러면은 반대로 최태원 회장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탄원서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기사가 나오던데 이거 같은 경우에 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사 사건 같은 경우가 보면 가사 사건은 진짜 저희도 상담할 때 너무 힘든 게 가사 사건 상담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일단은 의뢰인분들 둘 다 감정이 좀 상해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얘가 나쁜 놈인지 쟤가 나쁜 놈인지 약간 선과 악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민사 사건처럼 단순히 쟁점만 볼 수가 없고 어느 정도 감정이 개입이 돼서 약간 선과 악, 누가 부부관계를 파탄낸 주범인지 그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자식들이 이거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시진 않겠지만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혼 소송의 특성을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은 엄마와 아빠의 싸움이잖아요. 엄마 아빠의 싸움에 누가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녀들이겠죠. 자녀들이 엄마 편에서 탄원서를 냈다. 그거는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이제 양육권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경우 미성년인 자녀들의 의사도 존중을 해서 판사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최태원 회장 사건은 이혼 소송이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서 탄원서의 흐름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뿐 아니라 저희가 진행하는 가사 사건 케이스에서도 자녀분들의 탄원서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탄원서는 절대 무용하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탄원서는 100% 효력이 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사안마다 달리 봐야 된다. 이혼 사건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최태원 회장 사건의 그런 사건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혼 사건을 또 달리 봐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사재판도 제가 했던 케이스는 피해자가 탄원서를 매일 냈던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나중에 탄원서만 열람복사 해보니까 한 건이 나와요. 판이 한 2심까지 진행이 됐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케이스에서 결국 무죄 나왔거든요. 그만큼 탄원서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변호사님 탄원서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탄원서는 잘 써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탄원서를 기계적으로 컨트롤 CV 해서 넣는 것처럼 쓰는 거는 저는 안 쓰니만 못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최악의 경우는 저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심리를 할 때 행정사건에서도 주민들 탄원서 막 수백 장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다 보냐?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누가 보더라도 컨트롤 CV고 어떤 거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내야 되는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라고 막 관할도 틀려갖고 내고 A 판사님이라는 이름을 써서 내야 되는데 전에 다른 판사님한테 냈던 거 막 컨트롤 CV 하다가 잘못 내요. 그러면 그거 보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진정성이 없다라고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잘 써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어떤 판사님들은 탄원서가 들어오면은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재판만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렇죠. 판사님들도 진짜 정말 다양하시죠. 맞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MBTI로 보면 F 성향인 분들도 계시고 T발 C야 뭐 하는 경우처럼 완전히 T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면 열심히 했네.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사실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케이스는 민사재판인데 원고랑 피고가 진짜 일주일이 멀다 하고 탄원서를 계속 내니까 판사님 이제 더 이상 원고랑 피고 탄원서 내면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재판부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탄원서 자체가 만약에 결정적인 증거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그러면은 그 담당 판사님을 재판 전에 알아보는 방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판사님 프로필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 프로필에 MBTI가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법정에 직접 가야 돼요. 직접 변호사들이 법정에 가게 되면 이거 쟁점과 관련 없이 자르시는 분 계시면 이분 탄원서 크게 효력 없습니다. 이분은 완전 T예요. 약간 이거 눈빛이 약간 살짝 촉촉히 가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탄원서를 저희가 준비를 하죠. 그리고 재판장님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단독 판사님이든 합의부 재판장님이든 경력이 대부분 10년 해서 넘으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판결의 경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대법관 인사청문회 하면 그 사람이 성범죄에 대해서 엄단하는 판결을 내려왔는지 아니면 좀 유화적인 판결을 내려왔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판사의 프로필을 통해서 이 판사님이 이런 판결을 많이 해오셨구나 라는 거를 파악해보고 들어가는 거는 재판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사님이 어떤 판사님인지를 알아보고 들어가는 거지 뭐 그 판사님이랑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뭐 접촉을 하고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판사님 중에는 변호사가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시는 판사님이 있고 구두 변론을 해서 이게 쟁점이 뭔지 환기시켜주기를 좀 좋아하시는 판사님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나중에 불이익한 결과가 나오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성향은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최태원 회장 그 재판부도
사실 위자료를 20억 원을 인정을 하셨잖아요. 역대 최고액인데 그 재판장님이 일부 일처제 위반되는 부정행위를 했을 때 위자료를 많이 인정하는 판결들을 많이 내오셨다라는 그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탄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결론은 케바케다. 그래도 탄원서가 영향이 줄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도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뭐 술도 가끔 먹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우관계나 인간관계를 좀 좋게 해두는 게 좋다.